자, 우리가 화면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main-activity.java 파일을 열고요. 소스 코드 구성을 해봅니다. 자, 텍스트 뷰 하나에다가 버튼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텍스트 뷰는 일단 위에 텍스트 뷰로 해서 변수 선언을 하고요.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할당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find view by id r.id.textview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버튼이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는 버튼이 되니까요. 자, 버튼이라고 하고 find view by id r.id.button 이렇게 해보죠. 버튼.set onClick listener, new onClick listener. 자, 요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버튼을 위한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버튼 2를 찾아서 버튼 2 변수에 이렇게 자, 이벤트 처리를 위한 리스너 설정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방법, 자, 스레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로 하나 정의를 해봅니다. 스레드라고 하고요. 자, 백그라운드 스레드 extends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를 상속을 합니다. 스레드는 그 내부에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이 스레드를 이제 객체로 만들어서 스타트를 할 텐데, 그러면 이 run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이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스타트를 실행을 하면 스타트라는 메소드가 실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run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혼동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run 메소드가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위에다가 숫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인티저 타입으로 value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고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저 값을 이제 점차 증가를 시킬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자, while 문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자, running 또는 true라고 하는 값을 넣습니다. running은 이제 불리언 값으로 우리가 만든 게 되겠죠. 자, 여기에 불리언 타입으로 running이라고 해서 false로 만든 다음에 자, run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running이라고 하는 거는 true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while 문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불리언 타입의 자, 플래그를 만드는 이유는 running을 나중에 false로 바꾸면 이게 중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value라고 하는 데다가 일식 증가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식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코드를 넣은 거고요. 그 밑에다가 thread.sleep이라고 하면 자, 잠시 쉬어갈 수 있죠. 자, 여기다가 1000이라고 하면 자, 밀리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1초 동안 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try catch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1초마다 value 값이 일씩 증가를 하는 스레드를 하나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됐으니까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이 버튼, 첫 번째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걸 이용해서 자,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new background thread. 그 다음에 이 스레드 객체를 스타트를 시키면 스레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스타트를 호출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run 메소드가 호출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value라고 하는 값이 1초마다 1씩 증가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자,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 value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에 변수로 선언되어 있죠. 그 변수의 값을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텍스트 뷰에다가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이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뷰.set text라고 하고요. 자, 현재 값이라고 하고 여기에 value 값을 붙여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레드 내부에서 UI를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스레드에서는 저 value 값만 바꿔주는 거고요.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인 스레드에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메인 스레드가 이미 동작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 메인 스레드 안에서 UI를 접근하고 있는 거라서 이때는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앱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자바에서 표준 자바에서 자, 사용하던 자, 그런 방법을 지금 똑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앱을 실행을 했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스레드 시작 눌러봅니다.
자, 반응은 없습니다. 그죠? 얘가 내부에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고 value라고 하는 값을 일씩 증가시키고 있는 거고요. 진행값 확인 눌러보면 8이라고 나오죠. 다시 눌러보면 값이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확인할 수는 있지만 얘가 자동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죠? 얘가 자동으로 바뀌게 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든 스레드 안에서 이 UI를 접근해서 텍스트 뷰에다가 직접 바꿔주면 값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별도로 만든 스레드에서 이 UI 텍스트 뷰를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변형을 시켜 볼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직접 이 안에서 자, value를 증가를 시키면 증가시킨 상태에서 바로 접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었던 자, 여기 이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에러가 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버튼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여주는 거는 이제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실행을 해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스레드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자, 상태를 보면 이렇게 죽어버려요. 자, 앱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누르면요. 그럼 여기 at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main activity.java에서 에러가 생긴 거래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자, 오리지널 원래의 스레드라고 하는 것만 자, 이 뷰를 만든 원래 스레드, 즉 메인 스레드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자, 이게 스레드를 사용할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들러는 뭐냐? 자, 핸들러도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봅니다. 자, 클래스라고 해서요. 자, 여기다가 자, value 핸들러, 자, value 값을 전달하는 핸들러라는 식으로 value 핸들러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자, extens라고 하고요.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핸들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Alt Enter 키를 치래요. 이렇게 치고 android.os 밑에 있는 핸들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핸들러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value 핸들러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했죠. 자, 그리고 이 value 값이 자,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바로 텍스트 뷰를 접근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에 value 값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막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없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스레드 내부에 있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integer value는 0. 그러면 이 value 값은 이제 이 메인 스레드에서 그냥 바로 value 값만 접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레드에서 텍스트뷰를 직접 접근해야 value 값을 화면에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value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새로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그 다음에 override method라고 해서 재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가서 보면 자, 여기에 handle messa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해서 OK를 누릅니다. 자,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UI를 직접 접근할 수 없으니까 핸들러 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럼 여기서 send message라고 하는 거 씁니다. 즉 send,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핸들러 쪽으로 보내면 핸들러가 여기서 받게 돼요. 그걸 이제 핸들 메시지, 그래서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이 메시지를 받아서 UI를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핸들러는 어차피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value 핸들러를 아직 우리가 완성하진 않았는데 자, value 핸들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 value 핸들러의 객체를 선언을 합니다. 여기다가 자, new value 핸들러 이렇게 객체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핸들러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자, 여기다가 핸들러라고 하는 거에다가 핸들러.send message라고 하는 걸로 메시지 객체를 하나 전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메시지 객체는 어떻게 만드냐? 자, 핸들러 해서 obtain message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new로 만들지는 않고요. 메시지 객체를 참조하는 거죠. 그러면
자, 만드는 거는 핸들러가 만들든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 하나를 이렇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 넣을 때나 해시 테이블처럼 풋으로 넣고, 자, 풋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풋으로 넣고 get으로 뺄 수가 없죠? 자, 이게 set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자, set으로 넣고 get으로 빼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르네요. 자, 그러면 message.set,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여기에, 자, 번들이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갑니다. 이 번들이 우리가 했던, 자, 엑스트라 넣을 때, 그때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자, 번들 equal new 번들로 번들 객체를 만들고요. 이 번들에다가 set, 자, 풋으로 넣고, 자, put string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value라는 키 값으로 value라는, 자, 저 값을 넣어줍니다. 근데 string이니까요. 여기다가 int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풋으로 넣고 get으로 뺀다가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넣을 때는 set으로 넣고, set 데이터로 넣고, get 데이터로 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만든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가 send가 되면 핸들러 쪽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핸들 메시지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근데 이 자동으로 호출되는 이 메소드 안에서는 UI를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SG라고 하는 데서 get 데이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저기서 넣었던 번들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번들 객체 안에서, 자, 풋으로 넣었으니까 get int extra는 아니죠. extra 데이터는 아니니까 get int라고 하고, 여기에 value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자,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int value라고 해서 받아볼게요. 그죠? 그럼 이거는 스레드 내부에서 만든 value 값을 전달을 받은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자, 우리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붙여보면 되겠네요. 여기 텍스트 뷰에 set text라고 해서 현재 값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 뷰를 이제는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앱을 한번 실행을 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스레드 시작을 누르면, 자, 현재 값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스레드에서 직접 텍스트 뷰를 접근할 수 없으니까 메인 스레드 핸들러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send라고 하는 걸로 보내고 핸들러 안에서 핸들이 자동으로 호출되면 그때 텍스트 뷰를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표준 자바의 스레드를 그냥 썼을 때와, 자, 이렇게, 자, UI를 접근하면서 핸들러를 썼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잘 몇 번 반복해서, 자, 한번 이해를 해보시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핸들러를 사용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같이 봤습니다.